자, 방금 하신 내용들 정리합시다. 자, 요 방금 하시는 예제들을 모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폼, 다른 보고서에서 조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폼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는 조회, 매크로 방식이 있었고 이벤트 프로시저 방식이 있었죠. 네? 자, 그 다음 매크로 보고서를 여는 방법에 매크로 함수 방법이 있었고 이벤트 프로시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이제 기본 틀은 이제 익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작성하실 때 매크로 방식은 전체 경로를 적어야 된다.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일 때는 작성법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 메모장이나 뭐 한글이나 뭐 타이핑 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 다 상관없으니까. 자,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조건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성명, 필드명, 데이터 형식, 컨트롤, tx 성명 컨트롤과 같다. 그러면 일단 조건 작성하실 때 필드명에 해당되는 성명, 연산자 이퀄 아무도 안 적으시는군요. 뻔하죠. 뭐 그래도 틀리하죠. 컨트롤 이런 성명. 자, 그 다음 뭘 하셔야 되냐면 데이터의 성명 필드에 대한 데이터 종류를 따지시는데 콧다운표로 처리합니다. 이벤트 프로시저입니다. 코딩. 그리고 변수 부분은 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문자 상수 부분은 묶어서 처리. 이중 다운표 처리. 앞에서 두서너 번 해봤던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성명, 필드명, 문자, 텍스트 데이터 형식, 성명 컨트롤 값을 포함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연산자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like 연산자입니다. 성명, like 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원래 연산자 앞뒤로 원래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연산자들 있죠. 뭐 이꼴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이걸 뭐 공백 넣어서 규칙을 쓰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규칙을 하나 더 외워야 되고 귀찮고 불편하죠. 근데 이런 특수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성명 라이크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뭐냐고요? 필드명일 수도 있습니다. 성명 라이크라는 게. 그래서 이건 꼭 공백이 들어가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산자. 그 다음에 컨트롤이란 포함이라 했잖아요. 별표시, txt 성명. 이렇게. 라이크 장동건, 별표시 장동건, 별표시. 그 다음 성명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문자. 다운표를 치대해 주시고. 그 다음 변하는 부분이 어디죠? 이 부분이 변하죠. 에? 전체에서 항상 성명값이 바뀔 수 있잖아요. 변수 개념입니다. 분리. 그리고 이중 다운표 처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중 다운표 처리. 자, 위에 건 한번 보셨으니까 자, 이거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수가 영원히 변수로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결정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건 VBA 세상에서 코딩을 했던 부분이고 이건 액세스에서 실행이 될 부분입니다. 자, 실행이 될 때는 이중 다운표 필요 없습니다. 실행이 될 때. 문법적으로 액세스 VBA 세상에서 코딩을 할 때만 이제 필요하게 없어요. 그러면 TX의 숙명이라는 건 영원히 변수 실행이 될 때는 변수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M% 역할이 뭡니까? 변수 분류하는 데 사용되고 데이터 연결하는 데 쓰잖아요. 이렇게 실행이 되어진다는 값이 결정이 납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자, 그 다음 좀 어렵게 나오면 라이트 연산자, 그 다음 간혹 숫자와 날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학년 필드명, 숫자 데이터 형식이고 txt 학년 컨트롤 값보다 크다, 기준값이 크다, 뭐보다 기준이 학년. 자, 숫자는 아무 처리 안 한다 그랬거든요. 엑셀도 마찬가지고 엑세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뜁니다. 그 다음 txt 학년은 변수 개념이니까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게 학년,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문자 상수로 쌍따옴표 칩니다. 날짜도 간혹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입사일 필드명, 날짜 데이터 형식, txt 입사일 컨트롤과 값과 같다 이꼴 txt 입사일. 자, 입사일 필드의 데이터 형식 날짜일 때는 XS에서 샵을 붙인다. 그리고 txt 입사일 변수 개념 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 문자 상수로 여기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중따옴표 처리. 그다음 끝부분에 있는 샵도 이중따옴표 처리. 그러면 특정 날짜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VB 코딩 단계고요. 실제 이제 실행이 되면 특정 날짜가 들어간다. 1999년 12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액세스 실행이 될 때 이중 따옴표는 필요 없는 겁니다. VB 세상에서 필요한 거지. 그리고 변수는 영원히 변수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입사일 이게 서로 데이터 연결. 그러면 이 부분이 없을 수 있죠.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교재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자, 파일 바꿉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파일 탭에 열기 섹션 2로 갑니다. 다시 섹션 2. 두 CMD 파일 여시고
두 CMD ACCB 파일을 작업하시오. 자, 그 밑에 동아리 정보 폼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닫기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기능을 구현하시오. 대충 알겠죠? 클릭 이벤트가 일어날 때 현재 폼인 동아리 정보품을 닫지로 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자, 매크로 작성으로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 현재 폼을 자기가 속해져 있는 상위 개체, 즉 현재 폼입니다. 우리는 엑셀 시간에 미라는 코드 설명 그랬죠. 미, 언로드 미 할 때 미 상위 개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클로즈 윈도라고 합니다. 클로즈 윈도. 그리고 개체 유형은 자기 자신을 닫으니까 폼, 그리고 개체 이름, 개체 유형 폼, 자기 자신을 닫는다고 하면 동아리 정보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닫잖아요. 그럼 굳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기본적으로 뭡니까? 상위 개체가 닫히는 거니까 필요 없습니다. 설정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저장, 자, 창을 닫을 때, 자, 우리가 창이라는 건 뭐 엑셀 프로그램도 창이고 액세스 프로그램 창이고 아래한글 창도 창이고 프로그램 창도 다 창이라고 그러는데 폼입니다. 폼을 다 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창들을 닫을 때 우리가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죠. 이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취소하잖아요. 그게 확인 값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확인 값. 예 값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는 창은 뭐라 그랬죠? 엑셀 시간에 메시지 박스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 그런 메시지 박스가 화면에 표시되고 저장할 때 물어보는 건 확인. 메시지 박스 없이 그냥 자동으로 저장해 주겠다. 예. 예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표현 없이 그냥 저장하지 않겠다. 메시지 박스 없이 저장하지 않겠다. 아니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확인 방식이 기본 값입니다. 확인이. 알아두시고. 자, 닫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매크로를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시면 예 하면 포함된 매크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 폼 보기 그러면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상위 개체네요. 이게 이제 뭔가 메시지 박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그 확인 아까 확인. 그래서 예라고 할게요. 자, 동아리 정보 폼 디자인 보기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포함된 매크로 작업하셨죠? 그 다음에 기타 탭에 가면 CMD 닫기라는 컨트롤 이름 보이시죠? 그 다음에 형식에 가면 캡션 닫기라는 캡션 보이시죠? 에? 혹시 이거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에? 우리 닫기 명령 단추 삽입하신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레코드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명령 단추 삽입하신 거 기억나세요? 자, 보세요. 디자인, 컨트롤, 명령 단추를 삽입하세요. 생성하세요. 클릭. 그리고 특정 위치에 클릭 동작 쓴다고 그랬고 명령 단추 삽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마법사 방식을 씁니다. 크게 보면 폼 작업입니다. 그리고 폼 닫기. 다음 단계 캡션 문자로 쓸 수도 있고 텍스트로 쓸 수도 있다. 에? 텍스트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캡션 닫기. 단추 이름 그대로 쓸게요. 단추 닫기. 그러면 이름 CMD24 형식 폼 캡션의 형식 24. 그럼 이벤트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함수를 진행하는 요 매크로 함수 있잖아요. 이게 매크로 함수 제가 그때 설명 안 했습니다. 일부러. 매크로 함수를 뭡니까? 아주 쉽게 선택해 준 겁니다. 쉽게. 그래서 포함된 매크로 점점점 작성기 단체에 가면 뭐 클로즈 윈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똑같이. 됐습니까? 방금 코딩하신 거 똑같잖아요. 자, 포함된 매크로 상태에서 점점점 하면 수정 편집 상태로 갑니다. 해당 내용에. 그럼 이렇게 돼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CMD 닫기 선택하시고 포함된 매크로 지우세요. 자,
매크로 함수는 다 프로시저 코딩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코드 작성기 더블 클릭. 매크로 함수를 관리하는 게 이제 2CMD. 그 다음 매크로 함수는 메서드 넘어오는데, 자, 이것도 또 외우셔야 됩니다. 모든 게 일괄적으로 예비 없는 법칙은 없다고요. 클로즈 윈도라는 게 버전 에업이 되면서 바뀐 매크로 함수인데, 이게 VBA 코딩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쓰던 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클로즈라고 합니다. 클로즈. 그렇죠. 클로즈 윈도우가 아니고 그냥 클로즈라고 합니다. 지금.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아까 개체 유형 선택할 때 폼이라고 선택하셨거든요. AC 폼이라고 합니다. 그거. 폼만. 그럼 개체 유형은 아까 이름이 뭐였죠? 동아리 정보였나요? 폼이던 동아리 정보. 문자로 취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AC, 그 확인 단추가 AC, save, 프롬프트. 그러면 이게 확인 단추에 해당되는 코드 값이 AC, save, 프롬프트고요. 얘에 해당되는 게 아까 뭐 메시지 박스 없이 저장하겠다는 게 VB, save, yes. 그 다음 메시지 박스 없이 저장하지 않겠다는 게 save, AC, save, no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저희들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거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이 동아리 이거 아까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기본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주석 처리하고 이거 적을 필요 없다 했거든요. AC폼. 그 다음 동아리 정보폼 필요 없거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거 뭐 기본값으로 이렇게 같은 값이죠. 그러면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구분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적어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 일단 여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시험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이건 주소 처리할 겁니다. AC, save, 프롬프트만 나온 게 아니고 yes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yes. 이건 주소 처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늘 좀 익혀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더 물어볼 겁니다. 제가. 오늘 다시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닫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함수가 다 코드로 넘어가긴 한데 정확하게 딱 맞아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닫겠습니다. 보기에 폼 보기, 닫기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죠. 예. 자, 열지 마세요. 제 화면만 보세요. 기존에 있던 내용을 기존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작성기 단추를 누르시면 수정 상태로 갑니다. 제 화면 한 번만 봐주실래요? 이번엔 AC Save Yes입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 안 물어보고 그냥 자동 저장합니다. 메시지 박스 없이 그냥 자동으로 저장하고 닫아버립니다. 119페이지. (1번만) 할 겁니다. 그게 있는 1번만. 뭐 일단 해보고. 자, 파일부터 바꿀게요. 거래처별 구매 정보
섹션 2에 있는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밖에 안 보이네요. 모든 액세스 개체로 변경.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 찾아서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폼의 CMB 거래처 찾기라는 컨트롤 찾아보시고, 찾으셨나요? 컨트롤 그 속성 시트 창에서 컨트롤 이름 꼭 확인하시고, 레코드 자, 선택하고 레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네요. CMD 찾기를 클릭하면 이벤트 클릭. 일단 여기까지 오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명령 작업을 해야 된다. 거래처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는 표현은 이꼴입니다. 이꼴.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내용입니다. 선택된 거래처에 해당하는. 자, 그럼 거래처 선택은 어디서 하죠? 여기서 한다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래처가 있는지 확인부터 할게요. 폼 보기에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삼성, 대우, 하나, 현대, GS, 호남석유, 인터파크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네? 선택한 거래처에 해당하는 같은 정보를 보여준다. 원하는 정보를 보여준다. 뭐 조회. 언제? 클릭할 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앞의 문제와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다른 폼 이름이라든지 다른 보고서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다른 폼이나 다른 보고서를 본다는 이야기가 없이 그냥 보겠다는 건 어디서? 현장 화면에서 보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동일 폼에서 이런 내용을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선택한 내용이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자, 기본 폼, 하이폼 구조입니다. 기본 폼한테 넘어갑니다. 기본 폼. 에? 기본 폼. 다른 보고서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문제 유형을 이렇게 이제 익힐 겁니다. 시험 준비는. 없기 때문에 현재 폼에서 결과를 표시해야 된다. 그것도 기본 폼. 자, 그러면 기본 폼에 선택된 내용이 나타난다는 건 전체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기본 폼에 연결되어져 있는 레코드가 거래처, 그 레코드 원본이 거래처입니다. 자, 거래처 테이블을 열어서 보면 레코드가 총 7개입니다. 에? 그러면 폼 보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7개의 기본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에 레코드 원본에 있는 레코드가 7개가 다 나타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고 클릭을 했을 때 몇 개? 이 대우에 맞는 녀석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대우에 맞는 게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자,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조건 처리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거래처별 현재 폼인 거래처별 구매정보 폼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교값에 해당되는 필드명이 필요하죠. 필드명은 테이블이나 쿼리 구조 안에 있다고 그랬고, 폼에서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이름을 알려면 어디에? 레코드 원본에 가야 된다. 거래처. 그럼 거래처를 열어서 보니 조건 처리할 내용이 여기 있죠. 뭐 삼성, 대우, 하나, 현대, GS, 호남석유, 인터파크를 처리해줄 필드명은 뭐 거래처명 필드죠. 데이터의 종류는 텍스트, 문자. 그다음 연산자가 필요하죠. 연산자는 문제 내용에 있습니다. 연산자 해당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값은 항상 대우만 넘겨줘요. 네? 항상 대우만 넘겨주냐고 여기서. 아니죠. 대우, 삼성, 하나, 현대, GS, 호남석유 뭐 그런 것들을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값들 중에 한 개를 넘겨준다는 건 뭐? 변수 개념이죠. 그래서 기준값은 변수 개념에 해당되는 컨트롤 이름 CMB 거래처 찾기. 그럼 이런 조건 처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레코드 찾기 단추를 클릭할 때.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필터 속성을 이용한 이벤트 프로시 작업. 이벤트 프로시 작업인데, 자, 이거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이벤트 코딩이 넘어가기 전에. 기본 폼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필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필터라는 개념은 실제 내부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조건을 확인을 했으면 실제 이제 필터가 일어나는 단계 두 개를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폼 속성 안에 있습니다. 자, 필터니까 데이터 탭에 있겠, 데이터와 관련이 있겠죠. 필터, 조건을 작성하는 부분이고, 이런 조건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이 조건에 따라서 필터가 실제 이루어지는 필터 사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필터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 속성이잖아요. 그럼 코드에 넘어가면 내 마찬가지 속성, 값. 여기 있는, 그러니까 코드는 다 뭘로? 엑셀 프로그램상에 있는 값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속성의 내용을 다 뭘로? 코드와 옮겨 놓은 거죠. 자, 내 코드 찾기, CMD 찾기 버튼을 클릭할 때 이벤트 클릭, 명령 작업이 일어나는데 이벤트 프로시저 코드가 나열되어져 있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작성기 선택의 코드 작성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방금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한 개는 필트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필트 사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필트 사용. 자, 그리고 이 작업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현재 폼에서의 필트. 현재 폼에서의 필트 사용. 현재 폼 안에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아까 여기. 자, 이걸 코드로 옮깁니다. 현재 폼에 해당되는 코드가 뭐라고요? 엑셀 시간 했습니다. 상위 바뀌점 필트를 아까 속성창에 있던 엑셀 포스상에 있던 코드를 옮기면 필트 속성. 이걸 조건이 나열이 됩니다. 조건은 이중권 비치고요. 그다음 현재 폼 미점 필트 사용을 코드로 옮기면 필터 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엑세스에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값들은 코드로 옮기면 true, false로 옮깁니다. true, 아니오, false. 그래서 필터 사용 예로 옮기죠. 아까 예라는 사용이 돼야 되니까 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에 해당되는 true. 적습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사용하세요라고 문제가 무조건 정해져 있고 이 방법을 외우시고 열의 9은 다 요즘은 다 이 방식 나옵니다. 동일 폼에서 줘요. 자, 그럼 조건 작성하셔야 되겠네요. 조건 작성은 이미 내용 파악 다 하셨잖아요. 조건 처리할 필드명이 뭐라고요? 거래처명. 그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이꼴 값은 변수 개념을 느껴진다 그랬죠. CMB 거래처 찾기라는 컨트롤이 값을 특정값 하나를 넘겨줄 거다. 거래처명에 대한 데이터 형식은 문자 데이터, 텍스트, 콧다운표 처리. 그 다음 변화가 없는 죄송합니다. 변수 개념, CMB 거래처 찾기 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네요. 이중 다운표 처리. 그 다음 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이중 다운표 처리. 여기 오타있구나. 필온. 대문자를 안 바뀌었네.
자, 닫고 나갑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 폼 보기. 자, 제 화면 봅니다. 대우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세요. 죄송합니다. 따라오세요. 대우 선택. 선택된 거래처에 해당하는 레코드 찾기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7개 중에 필터링 되어서 1개만 남았네요. 그게 뭐라고요? 대우. 자, 기본 폼, 하이폼 구조죠. 관련 있는 필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이폼이 바뀐 겁니다. 대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자, 현대 레코드 찾기. 동일 폼에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저장 닫기. 자, 조건이 다른 폼에서 보던 다른 보고서에서 동일 폼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보던 조건이 1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이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할 겁니다. 2번. 연월일 조회 폼에서 txt년, txt월, 죄송합니다. 연월일 조회 폼부터 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txt 연, txt 월, txt 일의 순서대로 연월일을 입력을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쉽게 푸는지 제가 요령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근본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연월일 조회 cmd 단추를 클릭하면,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클릭 하면 명령 작성해야 되겠네요. 점점점 작성해 클릭. 그 다음에 구매일자에 해당되는 정보,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여 작성. 그럼 코드 작성기. 자, 일단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은. 더블 클릭.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런 다른 폼, 다른 보고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현재 폼에서 조건 처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조건 처리할 필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고서를 폼을 선택하시고 레코드 본문의 구매 내역이군요. 구매 내역을 열어보니 뭡니까? 구매 일자라고 문제 내용에 구매 일자라는 내용이 있었죠. 요 필드인가 봅니다. 네? 연월일로 구성되어 있고, 저걸 다 연월일로 쪼개야 되겠네요. 클릭할 때 점점점 코드 작성기 이벤트 프로시저. 그러면 방금 구조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동일품에 조회하는 거 밑점 필드 조건 작성 밑점 방법 정해져 있습니다. 필드 온 트루. 조건이 한 개나 2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 내용을 보고 이제 이거는 방법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조건 작성은 필드명 구매일자. 자, 잘 보세요. 이게 만일에 입력하고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이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txt 연하고 같아야 돼요? 아니죠. 이건 잘 보세요. 이건 뭐죠? 이 녀석은 방금 보셨다시피 연도잖아요. 연월일로 가진 구성이고 이건 연도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필드에서 뭘 뽑아야 됩니까? 연도를 뽑아야 되겠네요. 이 방금 연월을 가졌는데 연도가 비교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연도가. 자, 그 다음
and 잠깐만요.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뭐가 같아야 되는데 txt 월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되죠. 비교값이 되는 게 뭡니까? 구매 일자 필드 자체가 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월을 뽑아야 되겠죠. 그다음 자 또 한 칸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일자를 뽑아야겠죠. 그럼 이제 대충 이제 느낌 오셨나요? 일자. 그래서 뭐 txt 1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이게 연, 월, 일 같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뭐 어거지로 만든 문제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뭐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end인지 o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 end입니까 o입니까? 이게 날짜 개념을 가지려면 연 맞아야 되고 월 맞아야 되고 일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end가 돼야 되겠네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따져야 돼요. 아니요. 비교가 되는 값은 이 값이잖아요. 기준값은 이가 이거죠. 그러면 기준값에 뭐가 올 겁니까? 숫자 값이 오겠죠. 그럼 이쪽도 뭐가?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먼스 데이에 대한 함수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는 뭐라고 엑셀 시간에?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엑셀의 이어먼스 데이는 SS의 이어먼스 데이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VBA에서도 이어먼스 데이 똑같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데이터 비교하는 이제 형식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이것도 숫자, 여기 입력하는 이것도 비교하는 것, 기준값도 숫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어먼스 데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VBA 함수입니까? 액세스 함수입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액세스 함수입니다. 자, 지금도 잘 됐어요, 이제. end. 자, 그러면 여기서 변하는 게 어디죠? 변수 개념. 입력 기준값이 되는 연도는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월도 매번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죠? 이 부분이 변하지 않죠. 그 다음 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죠? 공백, end 앞에 공백부터 공백 없으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공백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변하지 않는 부분이 다시 또 end 앞에 공백부터 구매일자 이꼴까지 이렇게. 안 보이나요? 그래서 조건이 나오면 좀 구조가 좀 두 개 이상이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뭐 어떤 문제가 되든. 자,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이게 이제 실행이 될 거거든요. 실행이 되는데 지금 이건 VB 코딩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액세스 프로그램상에서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매일자가 자, 그럼 이때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이중덤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에? 필요 없죠. 그 다음 이게 2020년 뭐 맞을 수 기준값이니까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11월
변수가 영원히 변수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25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구매 날짜가 만약 오늘 날짜였다면 2000년 11월 그러면 연도만 뽑으면 같죠? 네? 같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실수. 자 그러면 이제 뭐 연결 이렇게 구조 이해되십니까 이제? 실행될 때는 이렇게 이제 연결됐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나가서 실행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구매 일자는 필드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3월달 하면 3월 잠깐만요. 아까 이게 구매 내역이었나요? 폼에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가 구매 내역이죠. 자 자, 제 화면 봅니다. 지금 2005년 한 2월 12일자에 해당되는 레코드가 총 3개 있습니다. 제 화면 보시면 맞아요? 네? 그러면 필터 처리되고 나면 이 날짜에 해당되는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폰보기. 그러면 기준값 2005라는 숫자, 그 다음에 2라는 숫자, 그 다음에 12라는 숫자. 그럼 이게 합쳐지면 다 엔드가 되면 연 원리적 의미를 가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매 내역 테이블에 94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조건이 들어가니까 94개보다는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연월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몇 개가 보인다고요? 필터링 되어서 3개의 레코드가 보인다. 됐습니까? 자, 방법들이 총 4가지, 독립품 총합 방법 4가지인데 요즘 2가지 방법은 거의 안 나와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개념과 비슷한 요즘 요것만 나옵니다. 요것만 밑접 필터 자, 하나만 더 마무리하죠. 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자 133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133페이지로 갑니다. 자, 작업이 끝난 창은 닫겠습니다. 저장 닫기. 133페이지 비디오 대역 파일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섹션 2에 있는 비디오 대역 열기. 대역 현황 포머의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어플라이 필터 버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능을 구현하도록 자, 기능을 구현한다는 건 명령 작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를 사용할 것. 어플라이 필터 버튼이라는 건 명령 단추를 이야기하고요. 자, cmd 보면 자, 두 번째 매크로 함수
버튼에 대한 이벤트가 없네요. 자, 어느 이벤트에 가야 되지? 이벤트가 명확하지 않군요.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 사용, 명령 작업은 매크로에 가서 해야 된다. 어플라이 필터 cmd 몇 버튼을 클릭하면, 이 단추를 cmd 어플라이 필터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TX의 고객 컨트롤을 선택한 고객만 표시되도록 할 것. 이게 조건 역할을 하군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1이라고 입력할까. 자, 일단 내용 파악부터 합시다. 일단 매크로 이름이 세 번째 삼각형 매크로 이름이 부여되어 있다는 건 포함된 매크로 방식이 아니고 직접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을 선택할 겁니까? TX 고객 컨트롤에 폼 보기, 홍명보 강영철 강영신과 같은 이런 것들을 처리할 거네요. 선택해서 어플라이 필터 단추를 클릭하면, 자, 여기도 다른 폼 이름, 다른 보고서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네? 현재 폼에서 조건 처리가 나면, 그러면 현재 폼에서 홍명보 강영철 강영신의 값들을 받아서 조건 처리할 겁니다. 그런 값들은 여러 개의 값들이 한결 변수 개념이고, 그 변수를 처리해주는 컨트롤 이름은 TX 고객. 그 다음 문제에서 선택한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연산자 이꼴 선택하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콤보 상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필터 처리할 필드를 찾아야 되겠네요. 폼에서 현재 폼인 기본 폼에서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 셀렉트 문장이군요. 이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수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홍명보 강행철 강행신과 같은 저런 값들을 처리해줄 필드가 어디죠? 필드가 홍명보라는 이름을 홍명보 값을 처리해줄 필드명이 어디입니까? 영화 제목이 홍명보일 수도 있잖아요. 에?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홍명보 일대기 영화를 촬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연이 홍명보가 직접 영화 출연할 수도 있죠. 출연. 그 다음에 고객의 관객 이름이 홍명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느 건지 정확하지 않다고요.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홍명보 강행신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는 필드가 뭔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그러면 홍명보 강행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네요. 이런 필드. 그리고 데이터 형식 텍스트. 자, 닫겠습니다. 콜인가요? 자, 폼 보기가 아니고 죄송해요. 자, 작업할게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 매크로 함수 영문 매크로 이런 매크로 1으로 입력할 것. 그러면 요 작업은 만들기 매크로 그리고 문제에서 무슨 함수 쓰라고요? apply filter라는 매크로 함수 쓰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함수냐면 방금 하셨던 필터 개념의 함수입니다. 필터입니다. 필터 처리해주는 매크로 함수. 필터 이름 언급한 적으로 조건 적어야 됩니다. 조건 작성기를 해서 전체 경로를 적어야 된다 그랬죠.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이런 필드. 이렇게 내용이 파악돼야 이걸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같다고 그랬죠. 이꼴. 그 다음 컨트롤 선택 방법은 비디오 대여 더블 클릭 폼 로드된 폼 대여 현황에 있는 뭐라고요? txt 고객 컨트롤. 그건 문제 속에 있습니다. 네? 자, 이 요령 다음 시간에 금년 마지막 수업 시간에 꼭 이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문제 푸는 방법. tx 고객 더블 클릭. 필드 명령만 대가로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그리고 저장, 닫으면 저장하고 닫든지. 영문 매크로 1. 확인. 그리고 닫고 나가서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탐색창에. 그리고 어플라이 필터, cmd 어플라이 필터 명령 단추 선택하시고 이벤트 클릭이 오셔서 연결, 직접 연결, 매크로 1. 그리고 보기에 폼 보기,
그래서 홍명보 선택하면 자, 제 화면 잠깐만요. 지금 이 폼에 연결되어 있는 레코드 원본 셀렉트 문장이고, 이게 아까 결과를 볼 때 레코드가 총 57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명보. 지금 현재 실행을 하니까 일단 필터 처리가 아직 단추를 누르기 전이니까, 버튼을 누르기 전이니까 57개, 기본 57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 동작 하시면 필터링되어서 몇 개? 4개가 보인다. 다시 한 번 더. 강영철, 어플라이 필터. 이렇게. 이 사람은 2번 빌려갔네요, 우리 가게에. 자, 저장, 닫기. (177페이지) 교재 177페이지. 파일 탭에 열기, 저기 이론과 3조회 및 출력 사이에 목록 단추 눌러서 처리 기능, 4처리 기능, 섹션 2, 출제 유형 2, 열기. 폼밖에 안 보이네요. 모든 액세스 개체로 변경. 177페이지 5번 가겠습니다. 5번. 그 문제 풀이는 오늘 안 할 겁니다. 자, 파일 탭에, 죄송합니다. 그 그림 이쪽에 보면 판매 현황 폼, 디자인 보기로 계시고, 닫기,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화면에 메시지 박스를 표현한 후 얘 단추를 클릭하면 저장 여부를 문자하고 저장.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현재 그 메시지 박스 표시하고 폼을 닫겠습니다. 자, 기능을 구현하는 건 명령 작업이라 했죠. 자, 닫기 단추 2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이벤트 클릭하면 점점점 CMD 닫기 돼서, 그리고 매크로 작성기 더블 클릭. 자, 일단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야 되니까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준 함수가 매크로 함수가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매크로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메시지 박스. 메시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있는 것처럼 폼을 받으시겠습니까? 경고음은 뭐 컴퓨터 쓰실 때 삑삑삑삑한 비펌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종류 하는 거요. 마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문제 보면 물음표 마크 있죠. 그 메시지 박스 앞에 보면 경고 물음표. 제목, 타이틀, 폼 닫기 하기. 폼 닫기. 왜 문자 입력인데 이중 따옴표 처리해야 됩니까? 그건 앞에 이 꼴이 있어야 됩니다. 이 꼴이 없는 경우는 문자 지금 그냥 일반적인 값으로 그냥 처리합니다. 근데 앞에 만약 내가 이렇게 여기 메시지에다 이 꼴을 내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서 뭐 now라는 액세스 함수를 쓰고 한 칸 띄우고 연결, 그다음에 이중 따옴표 공백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문자가 들어가니까 식이니까 문자 직접 입력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에? 식이니까 폼 닫기 하기. 자, 나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수정 상태. 자, 그러면 아까 그 다음 이렇게 메시지 박스 표시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닫는다 그랬죠? 닫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닫는 매크 함수. 현재 폼을 닫는 함수.
클로즈 윈도우라고 했습니다. 클로즈 윈도우. 그래서 아까 XS의 매크로는 매크로 함수의 조합이 됐으니까 한 개 이상의 매크로 함수로 구성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메시지 박스에 확인 단추밖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지금 교재의 문제를 보시면 예, 아니요, 취소 단추 세 가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런 특징만 알아두세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방금 그 교재에 있는 문제는 이 방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시저 코딩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폼 보기. 그리고 닫기 단추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나타나고 몇 시 몇 분에 닫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확인 단추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폼 닫기 하기 타이틀, 그 다음 마크, 종류, 그리고 확인하면 그 다음 명령, 메시지 박스에 있는 단추를 클릭을 하면 무조건 닫힙니다. 이 박스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 다음 명령이 뭐였죠? 폼을 닫는 문제였죠. 클로즈 윈도우. 그래서 확인하면 폼이 이렇게 물어보죠. 네? AC 프롬프트, AC 세이브 프롬프트. 그래서 예, 이렇게. 이걸 다음 또 뭘로? 코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깁니다. 교재는 몇 개 없는, 교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쭉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 수업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